안녕하세요. 와이프 파이 요정 만들기의 와이파이입니다. 제가 재테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우선 소음 생활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약 10년. 나름 고른 것이었고, 그걸 준비한다는 이상한 뽕에 차 있었었죠. 그렇다고 그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소음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즈음에 여친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급 공무원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연애한 지 2년 만에 합격을 했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났을 때까지 와이프는 저를 기다려줬고, 단 한 번도 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죠. 넌 될 거라며 항상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그렇게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와이프에게 정말 미안했고, 아니, 지금도 미안해요. 그래서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었어요. 와이프가 원하는 거는 나 은퇴예요. 은퇴시켜줘. 조기 은퇴, 파이어족. 여담이지만 그래서 채널명도 와이프 파이어족 만들기를 줄여서 와이파이로 지었어요. 그런 동기부여가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느냐? 잘 됐느냐?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폭망의 길을 걸었어요. 약 2년간. 그 폭망기에 대한 설명 챕터 1 인생 첫 번째 챕터인 폭망기인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한 건 2019년 와이프가 모은 6천여만 원을 펀드 매수 경험, 그리고 전국경제연합회 동아리, 은행 취업 준비를 했다는 이유로 와이프의 6천만 원을 대리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에 결과적으로는 약 90%의 손실을 입혔죠. 처음엔 미주미 카페에서 활동하며 유명한 주식 혹은 무거운 주식 위주로 매수를 하다 누구나 겪는 다타병에 걸렸죠. 그렇게 가벼운 밈 주식들에 손이 되기 시작했어요. 스파스타기 에이지글, 이항, 로즈타운 모터스 등등. 처음엔 수익이 엄청나서 주변의 단타에 대한 효율성을 설파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 초단타 스캘핑의 영역에까지 들어서고 마하세븐과 창원개미 영상을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고등고시를 준비를 했고 은행권 취업도 준비를 했기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시작했지만 역시나 결국 1,000만 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말았어요. 사실 얼마 전에는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삼성전자 선물도 했었어요. 결국 그렇게 나에게 남은 건 지금 약 2천여만 원의 가량이 물려있는 주식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겪어보지도 않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난놈이지 않을까. 그 이후로 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현인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 나름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시간이었어요. 개미는 시간을 사야 하더라고요. 짧은 유동성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시간을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굳이 백테스팅을 하지 않아도 그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사보기로 했어요. 그 말인즉슨 적립식 투자를 해보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차트나 볼린저 밴드나 RSI에 신경 쓰지 않고 무지성 매수, 누구나 아는 주식과 ETF에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혹은 그 외의 수익이 있을 때는 주식이 사는 방식을 하기로 했어요. 단위 종목으로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속슬, TQ, 배당주는 요즘에 핫한 SCHD나 리츠 관련주를 사기로 했어요. 하지만 레버리지에 많은 비중을 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레버리지와 배당주는 서로 2대2 정도의 비중을 둘 생각이고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과열되었을 때는 배당주에 리밸런싱을 하는 방안으로 비중을 조절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저희 주식 투자 전략은 후에 얘기하겠지만 총 4가지의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원칙은 정기적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 그 말은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고 그 월급 외적인 돈은 반드시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자. 그리고 원칙 두 번째, 더 이상 차트와 보조지표에 흔들려서 타이밍을 재지 않겠다. 원칙 세 번째,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라오가 하고 있는 월 2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챌린지를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시간을 살 예정이에요.
사실 혼자의 자신이 없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요. 저랑 같이 조금 그렇지만 시간을 사는 여정을 함께 할 분을 찾아요. 인생 폭망 두 번째 챕터 청약. 사실 부동산은 폭망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너무 어렵고 방대한 느낌이라서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다만 청약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부동산 급상승기인 22년 4월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수도권이고 역세권이고 대단지 아파트죠. 다만 아직도 고분양가라는 평을 듣는 아파트인 게 함정이죠. 그리고 동네도 수도권 구도심이라서 신도시와는 비교도 안 되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땅은 한정되어 있고 누구나 살고 싶은 곳 또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분양가인 곳에 청약이 된 것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분명 저는 향후 몇 년 뒤에는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제 청약 경험을 살려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임장을 가고 영상을 남기고 주변 지역까지 분석을 해볼 예정이에요. 모집 공고문을 분석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청약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지금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영상도 올릴 예정이에요. 지역 분석과 더불어서 올릴 예정이고 이것은 시간이 없거나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의 임장 시간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제가 업로드 할 거예요. 원하시는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신 가드리고요. 저랑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봐요. 첫 영상은 부동산 임장 영상으로 찾아뵐게요.